할게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은 3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33으로 가시면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 차지하는 이자와 원금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처음에 그냥요 이자가 많아요. 많고 줄고 원금은 늘어나겠죠, 그죠? 할게요. 개념 갑니다. 자, 개념은 엄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징서부터 가는 게 좋아요. 특징이 이제 거의 시험 문제인데, 특징은 원리금은 이 저당 지불의 원리금은 이 저당대부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했어요? 저당상수.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2번. 얘는 상한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불되는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에요. 그럼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죠. 원금 상한이 적죠. 그럼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돼요? 적어지고 원금은 많아지겠죠. 넘겨보세요. 따라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원금 균등은 전체가 1,000만 원이면 만약에 5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딱 반이 지나면 되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립니까? 더 걸리겠죠. 원금을 조금 내니까. 그럼 얘는 원금의 반이 상환되는 기간이 3분의 2 기간이 걸려요. 몇 분의 몇이 걸린다? 그럼 따라서 저당 기간에 몇 분의 몇이 경과해야 2분의 1이 원금이 상환된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원금의 균등 방법에 비해서 초기에 지불액이 부담이 커요? 좀 적어요? 적고. 적잖아요, 이거.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후기로 갈수록 부담은 더 커지겠죠? 반대로. 자, 원금 균등입니다.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그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뭐하고 뭘 물어봐요? 이자하고 원리금. 그럼 이자가 그냥이에요? 이자가 줄어들어요. 원리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얘도 특징으로 갑니다. 상한 기간 동안에 당연히 뭐가 일정해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저당 지불액 원리금이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죠. 그 원금 균등은 초기에 원리금보다 이 저당 지불액 원리금이 적어요? 많아요? 대출자 입장은 달달했죠. 얘는 원금의 수가 그냥입니까? 좀 빠릅니까? 빠르죠. 그 다음에 초기에 원금에 대한 지불액이 더 많으므로 이래라도 납부하게 되면 저당장 금액이 가장 적게 남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최정식 갑니다. 최정식은 초기에 많이 내요? 초기에 적게 내요? 그럼 요게 이자에도 못 미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기서부터 그냥입니까? 부예상환이 나타납니까? 부예상환 나타나고, 자, 이건 소득이 좀 안정된 늙은 좀 젊은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너무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예정기간이 길어야 된다? 좀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되죠. 특징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저당 지불액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입자의 소득 늘어남에 따라 속도를 좀 감안해서 사전에 합의한 예정된 증가율로 단계적으로 저당 지불액을 인상하죠. 그럼 2번. 자, 어떻게 됩니까? 초기서부터 이자 지급액도 못 미치는 무슨 상환? 부의 상환이죠. 마이너스 상환이죠. 잔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저당 잔금이 증가하는 경우 정도보다 저당 지불액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결국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데, 미래 소득이 확실한 늙은 젊은 취득한 부동산의 예상 보유 기간이 길어야 됩니까? 좀 짧아야 됩니까? 단기인 차입자가 이용하는 게 적합하죠. 그럼 다른 방법에 비해서 주택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좀 늦잖아요. 차입자 소득 증가에 상한액 증가 미치지 못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커지겠죠. 이해 가시겠어?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9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9번이 맞나 틀리나? 9번이 맞아요, 틀려요? 자, 점증이 최정식이죠. 그럼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과 원리금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10번이 만나드리나 보세요. 자, 가볼게요. 자, 10번에 가시면은, 자, 원금 균등은 따라서 200만 원, 원리금 따라서 130만 원. 당연히 원금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첫 해에 대한 월불입액이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자는 같습니다. 뭐는 같다? 이자는 이자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자를 물어봤어요. 월불입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같지 않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월불입액으로 본다면은 동일하다. 원금이 더 많다. 원금이 더 많겠고요. 그다음 14번이 만나보세요. 준동상환시 저당잔금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적습니까? 더 많습니까? 많죠. 원금이 더 적죠? 잔액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이 만나보세요.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은 원리금이 아까 130이고 원금이 200이었죠. 그러면 130이 200보다 더 작겠죠. 그런가요? 1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최정식은요, 미래의 소득이 감소될 걸 예상되는, 증가할 걸 예상되는, 늙은 젊은. 그럼 은퇴 예정자가 아니라 젊은 층이죠.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됐으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오셔서 어디로 이제 가시냐면,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교재. 우리가 342페이지를 보세요. 342. 저당 유동화의 개념과 구조 효과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짜리인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박스 있어요? 우리가 343페이지 찾았습니까? 페이지 적어줄게요. 343.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지금 박스를 보고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럼 우리가 보금자리론은 꼭 아파트여야 돼. 주택이어야 돼, 주택. 상가여야 돼, 주택이어야 돼. 주택을 가지고 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죠. 저당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은 차용증을 쓰잖아. 똑같이 이제 채권이 어떤 문서를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채권이 있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럼 채권이 넘어가면 그냥요, 이제 금융기관이 그럼 채권을 현금이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빌려줄 수 없죠. 그럼 채권을 가만히 써야 돼요?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채권의 유동화, 저당 채권을 유동화 시켜서 그 2차 금융기관인 유동화 중개기관한테 팔아요. 그래요? 팔면 얘는 가만히 있어요. 또 투자자한테 팔아요. 그럼 자금이 들어오죠. 그 자금을 가지고 차입자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보금자리론의 구조인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 이제 보금자리론이 만들어지면서 보금자리론 단기로 빌려줘요, 장기로 빌려줘요. 10년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 분할 상환이에요. 보통 얘네들은 고정금리로 갑니다. 무슨 금리로 간다? 고정금리로 가고 상가여야 돼요?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이죠. 그럼 지금 박스에 보시면 차입자가 있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가 있습니다. 차입자 값돌입니다. 주택을 살려는 주택 수요자죠. 주택 수요자.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A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A은행이 대출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이니까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 아파트도 우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1억이다. 자금을 대출해줘요. LTV라는 거 저번에 기억나세요? 그냥입니까? 담보인정 비율입니까?
그럼 70%까지 땡겨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7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다음이니까 저당을 잡습니까? 저당을 잡아서 주택저당에 채권을 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을 넘겨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저당에 채권을 넘기게 되면 자, 얘는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죠? 지금 그냥입니까? 현금을 줬습니까? 주고 채권이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현금이 이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걸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당을 유동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자, 은행이 아까 A은행은 예치시킨 걸 가지고 대출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1억을 대출해 주게 되면 그냥요 예금 금리를 받아요. 받고요. 가만히 있어요. 담보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일들한테 1억을 주면 대출 금리를 받죠. 어떤 금리를 더 많이 받아요? 대출 금리가 더 많은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4% 받으면 얘가 2%니까 얘대 차이를 먹는 거죠. 맞나요? 보통 예금 금리는 보통 장기예요, 좀 단기예요. 단기죠. 돈 안 맡겨 보셨어요? 단기죠, 단기. 담보 대출도 안 해봤다. 예시 하는 게 뭐야? 다 5년 미만이야, 5년. 몇 년 미만? 그러면 잘 짧게 예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럼 장기 자금, 단기 자금. 단기 자금을 끌어온 거죠. 응? 근데 빌려주는 거는 그냥이야 장기로 빌려줬어. 장기로 빌려줘요. 맞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조금씩 상환하죠. 그럼 얘한테 돈을 야, 돈 줘. 그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없는데? 그럼 너 부도 처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은행이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이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의 불일치가 발생해요. 맞아요? 그럼 이 채권을 가만히 있어야 돼. 빨리 현금화 시켜야 돼요. 현금화 시켜서 빨리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걸 출시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냥이에요. 공사예요. 그럼 사장도 있죠. 실체 회사로서 우리가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래는 KHFC예요. KFC야, KHFC야. KFC는 닭을 만들죠. 얘는 MBS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HF라고 하는데 얘를 출시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코모코라는 회사가 MBS를 발행하긴 했어요. 근데 그 주식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공사를 만듭니까? 그다음에 신용보증회사와 합병을 하거든요. 이해 갔나? 그럼 이렇게 만든 건 그냥이야 요 저당을 사오라는 거야. 사와서 은행한테 돈을 주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유동화를 하는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그냥요 자금을 줘요. 자금을 주면은 얘는 채권을 넘기겠죠. 그래요? 그러면 채권이 그냥요 유동화가 돼요. 현금화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그냥이야 채권이 좀 줄어들어. 현금 보유비율이 많죠. 그럼 현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화가 잘 돼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성이 증가한다? 유동성이 증가해요. 그러면은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한다? 감소해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이건 증가하고. 자,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러면 얘는 지금 유동화 시켰다는 게 많은 재원이에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에요? 많은 재원이면 유동화 안 하겠죠? 한정된 재원으로 유동화가 되면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좀 증가하겠어요? 증가하고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줘요. 그럼 공급도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나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와 A은행 관계를 이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요. 몇 차? 1차. 여기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시장이에요. 자금을 공급합니까? 대출해 줍니까? 대출해 주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얘는 요 저당이 은행이 하나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많죠. 그래서 이제 저당을 모아놓는다 해서 우리가 저당풀이라 그래요. 저당풀. 그래서 우리가 저당을 모아놔서 주택 저당을 모아놔서 저당풀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걸 또 팔아야 돼요. 투자자를 모집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한테 자금을 끌어와요. 자금을 끌어와서 이걸 현금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2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고, 자, 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발행하는 게 따라서 MBS. MBS라는 부동산 증권을 발행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만약에 5천억이다. 그럼 얘는 한 10억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쪼개서 그냥요, 증권화 시켜요. 증권화 시키죠.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금자리로니까 상가예요?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을 모기지 그냥 했어요? 저당 잡았어요. 저당 잡아서 그냥 했어요? 담보로 했어요.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뭘 저당 잡아서 담보로 해서 뭐로 만들었다? 증권화 시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는 저당을 잡아서 지분을 직권화 시켰어요? 채권을 직권화 시켰어요? 그럼 공사께 아니라 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얘가 저당 투자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겠어요? 하나의 사채를 발행하겠어요? 사채나 채권을 발행하겠죠? 그럼 얘가 저당 투자자가 돼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럼 이자 수익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구하는 것보다 커야겠죠?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가 A은행과 얘와 얘를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몇 차라고 한다? 2차 저당 시장. 그래서 얘는 주택 자금을 그냥입니까? 공급해 줍니까? 공급해 주는 시장. 자금을 대출해 준다.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공급해 주는 시장이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입자만 돼요? 투자자도 돼요? 근데 보통은 차입자가 된 상태에서 여기만 알지 여기 이유는 모르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 MBS에 대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국공채 수익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기 때문에 예금 수익, 요구 수익률은 예금 금리가 요새 높습니까? 예금 금리가 좀 낮습니까? 그럼 연 2% 준다면 얘가 연 2.5 된다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오셨어요? 얘네들이 투자하기엔 좋죠. 안정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 시장은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다. 1차와 2차. 그러면 1차 대출기간과 2차 대출기간은 채권을 유동화하면 그냥입니까? 비용이 나갑니까? 그럼 반드시 유동할까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을까요? 보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차입자는 2차에 있어요? 1차에 있어요? 그럼 차입자는 2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금리를 물어봤어요. 금리를. 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몇 차죠? 1차 금리가 있고 2차 금리가 있으면 그럼 여기서 내는 것은 그냥요 담보대출을 했어요. 그럼 대출금리가 나가죠. 대출금리가 나가고 여러분들은 차입자만 됩니까? 투자자도 됩니까? 될 수 있죠. 대답해봐요. 맨날 돈만 빌릴 거야? 투자도 해야 되지, 그지? 그럼 투자자 입장에도 그냥이야 이자를 먹어. 그럼 1차와 2차 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시장 상황이 중간에 그냥입니까? 마진을 먹습니까? 마진을 먹기 때문에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먹는 MBS에 대한 수익률은 이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당 수익률에 대한 MBS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좀 낮습니까? 안정된 거죠. 국공채 수익률하고 비슷해요. 맞나요? 근데 얘가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됩니까? 최소한 나는 내가 요구하는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 되겠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반드시는 아니지만 예금금리로 잡았을 때 얘는 예금금리보다 높죠. 그럼 2.5% 된다는 얘기예요. 연. 그래요? 근데 대출금리는 2% 빌려주는 대출금리가 있을까? 나 좀 소개시켜줘. 갈아타게. 2% 없죠. 더 받죠. 맞아요? 요즘 고정금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어요. 시험에 안 나와. 4%까지 가죠? 그러면 1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차 금리가 높은다? 1차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일단 투자가 안 중요해, 중요해. 투자가 있어야지만 여기가 있는 거야, 요. 맞아요? 그럼 투자는 무슨 수익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1차가 높아야지 1차가 낮으면 이게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몇 차 금리가 높다? 1차가 더 높아요. 2차보다. 그죠?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몇 차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1차는 면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봐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개론이 몇 차입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차 금리가 크다? 1차 금리가 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그럼 몇 차를 바꿀 수 있어? 1차와 2차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얼굴이, 설날이 넘으셔갖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그냥 동그라미 치면 얘기해. 힘드니까.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야? 1차 나와야 돼요. 투자자가 나오면 2차로 가셔야 돼. 이걸 바꿔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차는 그냥입니까? 저당 채권이 형성됐어요. 유동화가 안 됐죠? 그럼 유동화는 몇 차에서 하죠? 2차에서 유동화 역할을 해요. 맞나요? 1차는 그냥입니까?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까? 공급한 게 아니죠. 내가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자금을 공급해 줬어요. 공급해 준 거죠.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1차와 2차의 대출 기관들은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화해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 현금이 없으면 유동화한다는 거야. 그렇죠? 차입자는 몇 차 있어? 여길 보고 얘기해. 여길 보고 그냥 얘기해. 1차죠. 차입자 1차? 그럼 차입자와 2차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금리는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돼? 1차가 높아야 되죠. 아주 대답은 잘했어. 그 다음에 얘는 유동화했다는 게 많은 재원이야? 지금 한정된 재원이야? 그럼 유동화가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죠? 그럼 많은 수요자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현금이 많아지니까 현금 보유비율이 늘어나서 대출 여력이 확대되죠? 그럼 그냥요, 유동성이 높아져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해서 뭐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흔적, 그죠? 흔적이 없으면, 야, 집에 가서 얘는 하나도 한 게 없냐? 그럴까봐. 그 다음에 내가 칠하는 것만 칠해요. 자, 갈게요. 342페이지 갑니다. 거기 저당의 유동화의 개념이 있어요? 읽어보자고. 이 저당권은, 저당채권은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차익선을 활용하는 저당을 유동화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주는 1차 금융기관 외에 다른 2차 금융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채권을 양도합니까? 그럼 간접적으로 자금이 부동산에 흘러오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저당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2번의 별표. 두 번째 줄. 자,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는 지금 그냥입니까? 한정된 재원입니까? 많은 재원이면 유동화 안 하죠. 그럼 한정된 재원으로서 돈이 들어오니까 적은 많은 수요자한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라는 게 있어? 요거는 두 번째 줄에 가시면 저당 수익률이 MBS에 대한 투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그냥이야 충족해야 돼. 칠판 봐봐.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자, 뭘 얘기하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이 다이렉트로 MBS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서 아니면 유동화 전문 회사한테 넘겨서. 그런데 자, 다이렉트로 붙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자가 더 높습니까? 높죠. 생각을 좀 해봐요. 거치면 얘가 더 처먹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개별 저당을 직접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얘가 이자가 셉니까? 세요. 중간에 얘가 비용을 받거든요. 맞나? 그런데 얘는 뭐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따라서 지급 보증 이런 걸 해줘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못 갚으면 지가 대신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얘한테 그냥요 안전해요. 안전하니까 이 공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얘가 MBS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준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저자가 쓴 게 뭐라고 썼냐면 가볼게요. 자, MBS를 구입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MBS에 대한 거는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 약간 떨어지죠. 여러분도 지금 떨어지잖아, 지식이.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발행자가 MBS를 발행하면서 운영 비용을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충족해야겠죠. 저당은 충분히 만족해야 되고 갑니다. 자, 지금 몇 차가 있죠? 그럼 이제 랜덤으로 갈게.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투자자가 나오면. 자금을 대출해주면. 자금을 공급하면. 유동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오, 잘한다. 오, 예습하고 왔어? 잘하네.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그죠? 차입자와 얘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나 지금 1차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럼 1차는 투자자가 들어가야 돼요. 차입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라는 게 들어가요. 차입자입니다.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으로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죠. 여긴 저당이 유동화됐어요. 저당 채권이 형성됐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미주쳐야지. 뭐가 형성됐다고? 유동화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1차는 그냥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담보대출. 자, 그러면서 1차는 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한테만 대출해줘요? 건설업자한테도 대출해줘요? 건설업자한테도 자금을 대여해줘요. 찾으셨습니까? 자, 3번. 아까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할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을까? 그래서 1차는 이 A은행 금융기관은 이 설정된 저당을 자기네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하기도 하며 여유가 없을 때는 팔기도 하죠. 그럼 반드시 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그럼 2차 갑니다. 2차는 차입자 나와 투자자 나와. 그럼 1번에 투자 나오겠네? 1번에 가시면은 저당 대출 기간 1차와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팔죠. 그럼 여기는 자금을 대출으로서 주택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야. 잘 찾아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1차 대출 기간과 2차는 그뒤 설정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아까 차입자 있었죠? 2차 시장은 차입자와는 아무런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3번 2차는 그냥입니까? 저당이 유동화 됐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에 대한 효과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 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입자의 차입 기회가 축소되겠어요? 차입 기회가 확대되겠어요? 확대되죠. 차입 기회가 축소 확대되고 은행 입장이야? 차입자 입장이야? 주택 수요자 입장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금융기관은 또 다른 장점이 있겠죠. 무슨 장점이냐? 그냥입니까? 채권을 현금화 시켰습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왔죠. 그럼 빌려줄 수 있죠. 그럼 대출자는 대출에 대한 여력이 축소된다, 확대된다. 확대되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하는 거죠.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됩니까? 주택 보급률이 확대됩니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목적이 주택 보급률이 축소가 맞아, 확대가 맞아. 확대가 맞고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 MBS 제도를 보금자리론에서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자, 투자자들은 MBS에 투자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겠죠. 포트폴리오라고 알아? 그 포트폴리오는 구성 자산수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게 좋아요. 그래서 MBS는 따라서 부동산 증권, 상가야 증권이야. 주택도 아니죠. 그럼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좀 다양해졌습니까?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기회가 축소된다, 확대된다? 확대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오는 것만 갈게 제가. 주택 수요자 있어요? 이게 차입자야. 그럼 1번. 자,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유동성이 낮아져, 높아져? 아까 했잖아. 그러면 현금이 많아졌죠? 그러면 금융기관의 주택 대출 여력이 축소된다, 확대된다? 확대되죠. 그래요? 그러면 2번. 주택 수요자는 차입기회가 많아지죠? 그럼 소규모 주택 구입이 가능하게 되고 1차 금융기관이 은행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면 2번을 가보세요. 2번 있어요? 자, 우리가 봐봐. 1, 2번을 가면 1번. 아까 봐봐. 단기 자금으로 예치한 거는 단기 조달이었죠.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장기로 빌려줬습니까? 유동성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유동화 과정에서 주택 수요자한테 자금을 무한히 또 공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인 채권을 그냥 했어? 매각했어? 그냥이야 현금을 갖고 왔어. 현금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거 BIS 비율은 국제에 대한 이게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인데 이거 그냥 따르세요. 현금 보유 비율. 그럼 현금이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많아진 게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럼 은행은요. 현금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만 신용도가 높아요.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가 더 이자가 세? 그럼 저축은행이 더 세요. 근데 그냥이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걔네들이 BIS 비율이 있거든요. 그죠?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걸 갖고 신용도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증권의 투자자라고 있어요? 투자자는 그냥입니까? 투자 기회가 확대됩니까? 그럼 MBS라는 새로운 상품이 탄생했죠.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럼 아까 내가 보통 이 예치하는 건 그냥이야 좀 단기 상품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MBS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장기로 대출해 줬습니까? 그럼 얘도 장기로서 이자가 들어오죠? 단기 채권을 긴 만기의 증권들도 발행되므로 기존의 증권에 탈피해서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자, 국가 차원이 바로 공사에 대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서민층의 내 집 마련해서 주택 공급이 축소된다, 확대된다. 확대되고 3번이 나옵니다. 3번의 별표. 자, 봐봐. 지금 이 시장은 주식시장이야, 부동산 시장이야?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 그럼 자금이 그냥이야 일로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호황일 때, 침체 때. 침체 때 자금이 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금의 흐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죠. 맞나요? 그럼 저당을 유동화해주면 주택금융이나 부동산금융이 그냥이야 활성화가 돼. 정말? 일로 와봐. A은행은 그냥이야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가져오니까 그냥이야 수요자한테 많이 빌려줘. 그렇지? 수요자만 빌려줘? 공급자한테도 빌려줘. 그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MBS를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밑에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몇 번이에요? 다 봤죠? 자, 자, 정부는 이 주택도당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이제 MBS를 발행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뭘 누르냐면 단기라고 돼 있죠. 자, 일로 보세요. 얘가 많이 땡겨주니까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긴 해요. 근데 단기는 공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아, 대화를 하자. 뭐 교수님, 수요 공급 끝난 거 안 끝났어. 수요 공급 또 나와. 지긋지긋해 수요 공급. 단기 공급 때 안 돼? 그럼 그냥이야 수요만 늘어나. 가격이 된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락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 그래서 단기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하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수요자는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하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을 그냥 유동화했어요. 채권 투자자가 투자자죠. 장기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 자금의 또 수급 불균형을 또 해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저당 유동화 증권에 저당 담보 증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주택이라는 게 생각됐어요. 따라서 주택 저당 담보 증권. 다시 얘기해요. 뭐라고요? 그럼 앞에 뭐가 생각됐어요? 주택이 생각됐어요. 상가가 아니에요. 그럼 뭘 저당을 잡아서 담보로 해서 뭘 했다? 증권화 시킨 거죠. 맞아요? 읽어볼게요. 1번 MBS란 저당 대출 기간 저당회사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의 설정하거나 사진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 주택 저당 증권, 담보 증권이에요. 그럼 투자자는 MBS를 매수하죠. 얘기해봐. 그럼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나왔다. 따라서 지급 보증. MBS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줘요. 그 때문에 쉽게 유동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근거되는 모조당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모조당이라는 것은 모태가 되는 저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 갑돌이거리 물건을 얘기하죠. 개별 저당. 지금 제가 아까 요 보금 자료로는 그냥이었어요. 고종이었어요. 고종이었죠. 대답해봐요. 고종. 따라해. 자, 요게 4%가 고종 이자율이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1차와 2차가 같습니까? 아예 바꾸죠? 그럼 여기서 발행하는 게 꼭 고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가 고종이라고 하더라도 2차는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당담보증권은 변동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한 개의 저당을 그냥 여러 개로 쪼개서 MBS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MBS의 발행이라는 게 있죠. 자, 제가 요 2차 기간만 발행해요. 1차에도 발행할 수 있어요. 1차에도 발행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발행하는 전문 회사가 또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당 대출 기간이 아닌 기관들이 이 M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거가 되는 저당을 매수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어요? 그럼 빨리 문제로 가봐야지. 자, 문제로 가셔서 18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맞아요? 자, 이게 됐다. 이 자식들이 굉장히 야비하게 됐는데, 일로 와봐요. 자, 채권을 그냥요 유동화했어요. 현금화 시켰죠? 그럼 현금이 적어요? 많아요? 그럼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웅얼웅얼 하지 말고 뒷페이지 가봐. 뒷페이지 가시면 해설 가봐. 해설. 웅얼웅얼 하지 말고. 넘겨봐요. 18번 있어요? 아니, 해설. 뒤 보라고. 뒤에. 보랄 땐 또 안 보고 그러냐. 18번 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이야, 현금화가 됐어. 현금이 많아졌지? 그럼 어떻게 표현해? 유동성은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감소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됐다 잘 나와. 그럼 뭐는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했다는 거죠. 됐다 잘 나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18번 다시 봐봐. 유동성 위험으로 나왔어? 그냥 유동성으로 나왔어? 그러면 증가로 가야지. 이해 가셨나?
그다음에 19번 이제 풀어보세요. 19번이 맞나 틀리나. 자, 맞긴 걔가 몽둥이를 맞아요. 아니 본인이 추정하지 말고 일로 봐봐. 자, 일로 봐요. 일로 봐요. 아,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집안 방송 좀 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 자, 1차는 유동화가 됐어요? 안 됐죠. 유동화는 1차는 안 돼요. 1차는 저당 채권을 형성된 거지 유동화 시킨 게 아니죠. 유동화 시킨 거는 2차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어? 그래서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에서만? 1차로만 해봐야지. 2차면 알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이 만나보세요. 자, 뭘 맞아요? 자, 얘가 많은 재원이면 유동화하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이죠. 많은 재원이면 왜 유동화를 하겠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유동화를 했다는 것은 나보고 그러지 마. 내가 낸 거야 기출이지다. 왜 나한테 짜증내고 그래? 자, 갈게요. 출제원한테 가서 짜증내. 나한테 가지 말고. 그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 맞죠, 그죠? 그럼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한 거죠. 그럼 그냥이야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대출해 주죠. 그럼 한정된하고 이 많은하고 그 일부가 바뀐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야, 거꾸로 나왔어. 자, 할게. 자, 대출 금리가 따라서 1차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부터 나왔냐면 2차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2차 저당 시장에 발행되는 투자 상품이 2차 금리거든요. 그럼 2차가 주택 대출 금리가 1차죠. 바뀌어야 돼요. 그럼 2차가 1차보다 낮은으로 가셔야 되죠. 분위기 안 좋아요. 대출 금리 있어요? 대출 금리가 몇 차야? 1차죠, 1차. 그러니까 나 들어봐. 나 가만히 있어봐. 지금 뭐라고 그래서 들어봐. MBS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갖고 온 거라고. 우리 후진국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있었던 얘기야, 이게 다. MBS가. 그렇지요? MBS 영어잖아. 우리나라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다 이게 있는 거 갖고 온 거야. 선진국에서 이상한 거야? 왜? 우리가 선진국 아니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걸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에서 막혔나 본데. 그럼 선진국에서 미리 옛날서부터 얘네들은 MBS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2차에서 발행된 투자 상품이 MBS죠. 그러면 얘가 대출금리보다는 낮아야지만 유동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다시 할게. MBS는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갖고 온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거기서 막가지 말고 이게 다 들려 여기서. 그럼 높은 낮은이죠, 낮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옛날부터 MBS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별걸 다 헷갈려 해. 그러니까 야, 갖고 왔다고 이걸 MBS를. 그래서 우리나라 쓴다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거 선진국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다고. 그 갖고 와갖고 우리나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했던 거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가 2차 금리가 더 낮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힘들어 죽겠다. 자, 그 다음에 22번이 만나드리나 보세요. 22번. 개론, 그냥 중개사법에 나갈 걸 개론해가지고, MBS. 자, 22번 만나봐서.
바뀌었어요. 두 개가 바뀌었어. 언제 기다려. 자, 22번에 가시면 앞에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 있죠. 박스 쳐보세요. 그거 박스 치시고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자금 대출 시장 있죠. 박스 쳐보세요. 박스 쳤어요? 그럼 앞에는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했죠. 그럼 공급 시장이에요? 대출 시장이에요? 대출 시장이고. 두 번째 박스 쳤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출 기간에 공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금 대출이야, 공급이야? 공급이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나 다시 갈게. 박스는 친 거야? 이 박스가 바뀌었다고. 그럼 앞에는 주택담보를 대출을 제공하고 온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공급시장이야, 대출시장이야? 두 번째는 대출 기간에 공급해주는 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대출 시장이 아니라 공급시장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은 몇 차야? 1차야. 1차. 1차. 그럼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건 뭐다? 공급시장이 되죠. 2차가 되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갈게. 다시. 선진국에서 맛이 갔네? 그럼 이 제도가 은혜 제도가 아니겠지. 왜? 영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야. 얘기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MBS를 2004년 전에 코모코라는 회사가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공사가 나옵니까? 근데 신용보증기관 합병을 거죠. 맞아요? 그래서 MBS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몇 차가 있다? 1차와 2차. 근데 이제 어디를 이제 보고 좀 쉬었다 가냐면 345페이지 가시면 요런 걸 한번 볼게요. 가시면 그 심화학습을 있죠? 부동산 증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부채증권에 들어가요. 무슨 증권에 들어간다? 부채증권이에요. 부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를 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죠? 그래서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부채증권이라고 돼 있나요? 자, 이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공사가 그냥입니까? 채권을 증권화시켰습니까? 채권은 내 게 아니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그렇죠? 그럼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럼 MBS나 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가시면 331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4번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저당을 설정해서 그냥입니까? 사채를 발행했습니까? 그럼 타인 자본을 조달했죠? 그러면 좀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거는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금융이에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 그럼 발행하는 거는 부채증권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분은 내 거예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이 남의 거예요? 지분 내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건 지분금융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부채는 지금 저당을 설정했잖아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니까 이건 부채금융이니까 부채증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보셔서 우리가 가시게 되면 페이지 34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MBS 있어요? MBS는 우리나라 거야, 외국 거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니까. 그 종류가 MBB와 넘기시면 MPTS가 있는데 지금 딱 상태를 보니까 여기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3, 4월 달에 미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3, 4월 달에 미룬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지금 이게 그냥입니까? 1차와 2차가 있습니까? 그럼 몇 차와 몇 차를 바꿔내요? 1차와 2차를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MBS 제도도 3, 4월 달에 가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